한남 3구역이 가장 빠르죠. 지금 면적도 제일 넓고 세대수도 제일 많고 지금 이주가 98% 완료됐고 지금 한 50세대 정도 남았다고 합니다. 이분들 지금 명도소송 진행 중이고 지금 부분적으로 좀 철거를 시작했습니다. 여기 지금 장미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부분적으로 철거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철거를 내년까지 하고 그 이후에 일반 분양이라든지 하게 되겠죠. 2023년 6월 달에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서 지금은 전매 제한 상태예요. 예. 그 투기과열 지구에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 이전 고시일까지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재건축은 조합 설립 때부터 전매 제한 들어가죠. 근데 조합 설립 이후 3년 동안 사업 시행 인가를 못 받으면 그건 또 매도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매도할 수 있는 그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조건 빼고는 매도가 불가능하다. 매도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10년 보유, 5년 거주 한 물건에 한해서 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남 3구역은 그런 물건들만 거래가 가능하시고 최근에 거래된 게 피가 15억이 거래가 됐어요. 우리 23년 6월 관처 나기 전에 이때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근데 한남 3구역에 있는 그 대부분 그 소유주분들이 투자자분들이 많았어요. 여기가 쪼개기가 어마무시하게 되어 있고 막 무허가나 이런 것도 너무 많아서 가격 접근성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10억 언더로 갈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고 관리처분 인가가 나게 되면은 얘네들은 못 팔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나기 전에 이것들을 다 매도해야 되는데 그때 그 시장도 안 좋았는데 물량들이 한꺼번에 막 나오다 보니까 한 1년 사이에 피가 12억 하던 게 5억까지도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전에 매수하신 분들 지금 한 1년 반, 2년도 안 된 사이에 한 10억 가까이를 버신 거예요.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다. 저도 사실 매수를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너무 아쉽죠. 그리고 세대수는 이제 5,990세대. 아직 요게 지금 촉진계획 변경 중인데 촉진계획 지금 아직 확정적으로 이제 나온 게 없어요. 지금 최근에 이제 변경된 걸로 5,990세대인데 지금 한남 3구역에 촉진계획 변경 중인데 지금 그러니까 소형이 50%입니다. 5구 타입이 50%나 돼요. 근데 그런 조건으로 용적률 20% 인센티브를 받았는데 중대형을 이제 넓히고 싶은 거야, 이제 조합에서. 근데 중대형을 넓혔는데 그러면 소형 평수가 줄어들잖아요. 근데 소형 평수 50% 맞춘다는 조건으로 용적률 20% 받았는데 그 소형 50%를 안 맞추고 나서 중대형을 넓히는 바람에 촉진 계획이 반려가 됐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 몇 차례 지금 이러고 있거든요. 지금 촉진 계획 변경 때문에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될 거예요. 그리고 한남 3구역이 제일 빠르긴 하지만 그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게 뭐냐면 4구역이랑 경계가 불분명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저 다른 단톡방에서 제가 봤는데 그 공무원, 그러니까 용산구청 공무원이 한남 3구역은 한남 4구역이 관리처분 인가를 받아야 그때 착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직 경계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좀 해결을 해야겠죠. 물론 착공 때까지 기다리고 한남 4구역이 관리처분 인가 때까지 기다리고 착공은 안 하겠지만 분명히 이제 다른 이제 해결책을 찾겠지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재정비 촉진 계획 변경이 굉장히 늦어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지금 속도가 안 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조합장이 연임이 됐습니다. 근데 3구역 조합이 일을 꽤 잘하는 것 같아요. 일은 잘하는데 좀 뭐 결과는 이제 좀 지지부진한 것도 있습니다. 이주가 거의 98% 완료됐고 투기과열 지구여서 전매 제한이 된 상황입니다. 최근 프리미엄이 15억에 거래됐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 3구역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물론 가격적으로 더 갈 수 있겠지만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들만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 10년 보유 5년 거주한 물건들이 대부분 원주민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분들 이주비 대출 거의 안 받으셨어요. 뭐 2억, 3억 이 정도 받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지금 한남 3구역 84 타입을 받으시려면 감정평가 기준으로 8억 이상은 하셔야 되는데 지금 피가 15억이니까 8억 플러스 10억 하면 23억이잖아요. 그러면은 84 타입을 갈 수 있는 걸 매수를 하려면 최소 23억 이상 되는 걸 매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 원주민들은 이주비 대출 거의 안 받았기 때문에 이주비 대출 승계해서 매수한다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20억 이상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 3구역은 초기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안 보시는 게 낫다. 그 돈이면 반포 가는 게 낫죠. 요건 한번 보고 갈게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DH 한남입니다.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남산의 유연한 흐름을 잇는 건축 미학의 정수 마운틴 웨이브. 찬란한 세대수가 6,000세대 가까이 되기 때문에 커뮤니티 시설은 제일 잘 들어올 거예요. 한남유턴에서. 예술적 프레임과 빛나는 컨트롤록이 조화를 이루는 리버프론트 마운틴 타워 디자인 주동과 백화점의 조화를 이루는 일체형 보디움 디자인 벨리 포레스트. 고고하게 흐르는 한강의 물결을 형상화한 리버 테라스. 숲의 나무 패턴을 모티브로 한 전층부 테라스 디자인 포레스트 테라스. 이런 거 보면 너무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안 됩니다. 노블레스 게이트 디자인. 파노라마로 펼쳐진 한강 조망과 천상의 휴식이 함께하는 스카이 라운지. 현대백화점 그룹이 완성하는 랜드마크 상업시설. 현대백화점은 좌절됐습니다. 한강을 마주하는 하이엔드 라이프의 정점 인피니티 풀. 한남을 대표하는 숲과 물 그리고 정원을 거는 한남 더숲. 공동주택 이 정도만 보실게요. 한남 3구역이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게 많아요. 물론 뭐 계약도 많이 했습니다만 저는 한남 3구역이 사업성도 안 좋고 여러 가지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이 되면 정말 좋은 단지가 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일단 현대백화점은 원래 좌절이 됐잖아요. 원래 여기 명품관이 들어오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린 어쨌거나 백화점 핵심은 명품관이지 않습니까? 강북에 명품관 있는데 거의 없어요. 뭐 중구 거기 본점들 외에는 거의 없다 보시면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한남 3구역에 이제 현대백화점 명품관이 들어오고 그 우산길 라인으로 해서 이제 스트리트몰이 들어오거든요. 거기 좀 약간 가로수길 컨셉으로 해가지고 좀 굉장히 이쁘게 잘 해놓은 다음에 편지샵이나 맛집이나 카페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로 다 되어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현대백화점이 좌절되는 바람에 저는 이 스트리트몰이랑 현대백화점 명품관을 해가지고 어떤 핵심 상권이 될 걸로 예상을 했고, 그리고 세대수도 엄청 크고 커뮤니티도 제일 잘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3구역이 대장 단지를 될 수 있는 기회들을 다 놓쳤다. 이거는 만약에 명품관이 들어왔으면 한남 유턴만 쓰는 게 아니라 뭐 강북권 전역에서 심지어 신분당선까지 생기게 되면 강남에서도 넘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요 어떤 그 유동인구 상권들을 다 이렇게 집중해서 좋은 이제 그 어떤 값어치를 올릴 수 있는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걸로 봤는데, 이게 좌절되는 바람에 안타깝게 됐습니다. 3구역의 사업성 제일 안 좋습니다. 전환다 세대가 780여 세대, 무허가 주택이 490여 개. 이거 두 개만 합쳐도 뭐 1,300 정도 되잖아요. 예. 조합원의 한 3분의 1, 4분의 1이 이런 조그만한.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였어요. 예. 그리고 3구역 같은 경우에 평당 공사비가 546만 원에 계약을 했는데, 이거 당연히 올라가겠죠. 지금 84 타입 기준으로 14억 7천 8천 이렇게 했거든요. 미니멈 3억은 올라가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미니멈 3억 올라간다 하더라도 한남 뉴타운에서 가장 제일 싼 조합원 분양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재분양 신청 이슈가 있어요. 우리 이제 늘 어떤 뭐 정비 사업 진행하는 데는 늘 그렇지만 최초의 사업 계획 가지고 진행되는 데는 거의 없습니다. 계속해서 사업 계획이 바뀌고 계획들을 바꿔가지고 또 이제 허가를 받고 이러는데, 지금 한남 3구역도 세대수를 많이 바꿀 겁니다. 중대형 평수를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갈 텐데, 그게 확정이 되면은 이제 재분양 신청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5년 재당청 금지 조항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는 안 걸린다 하더라도 재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 이제 분양 신청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분양 신청을 하게 되면은 청산입니다.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사 난이도가 꽤 높습니다. 여기가 다 언덕이고 면적도 엄청 크고 하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단지들보다는 공사 기간이 굉장히 길 거로 지금 예상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관리처분 인가 전에 급락했던 거, 이것들이 지금 우리 2구역도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인가를 앞두고 있잖아요. 내년 5월 되면 관리처분 인가를 받을 텐데, 관리처분 인가 전에 이제 금매가 나올 것이다. 3구역 그 케이스를 이제 미리 보시고. 근데 3구역과 한남 2구역의 상황은 많이 다릅니다. 이제 기존의 그 조합원들 구성도 어떤 이제 좀 다르고, 그래서 한남 3구역이 급락했던 것처럼 한남 2구역이 급락하면 그때의 물건을 담겠다,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이제 한남 2구역은 조합원 수도 작고 그리고 이미 물건이 많이 소진된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물건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나오는 것들마다 가격이 굉장히 비싼데 감정평가 때도 그랬거든요. 우리 그 감정평가를 받고 나면은 실망 매물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한남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노리시고 기다리시다가 계속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놓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제가 자신 있게 장담하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오늘이 제일 싸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 구역도 이제 관리 처리가 나게 되면은 가격이 점점 더 오를 거예요. 그때쯤 되면은. 1년, 그러니까 한 2년 전에 이제 한남 3구역이 굉장히 저렴했던 게 정말 절호의 기회였죠.